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어제 파이앱에 새로운 타이머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이앱에서 본인의 레퍼럴 팀을 탭을 하게 되면요, 이런 화면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한번 읽어보면은 레퍼럴 구성원이 유예기간 마감일까지 마이그레이션을 하지 않으면 해당 구성원의 기여로 인한 보너스 파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일 23시간 정도가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것 때문에 내가 채굴했던 파일을 모두 잃게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모두 다 아시겠지만 1월 31일에 KYC와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 종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으로 여러분의 레퍼럴 팀 멤버 중 KYC를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인원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레퍼럴 보너스 양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레퍼럴이 10명이 있습니다. 이 중 5명은 1월 말까지 KYC를 신청을 해서 검토 중이거나 또 통과를 했거나 또는 이미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경우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5명에 대한 레퍼럴 보너스는 미래에 어떻게든 계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 아직 KYC 신청도 하지 않은 이 5명은 1월 말까지 어떤 제출도 하지 않는다면 이 5명에 대한 레퍼럴 보너스는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화는 파이챗방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파이챗방에는 국내 모더님도 있습니다. 한 유저의 질문이 있었고요. 팀원이 통과를 못하면 그 팀원 기여분만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분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모더님은 여기에 대해서 해당 팀원의 기여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라는 답변을 볼 수 있었고요. 또 다른 모더님의 글을 보면요, 오늘 총 채굴 개수를 누르거나 팀에게 KYC와 마이그레이션 하도록 알림을 누르게 되면 이런 타이머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본인의 레퍼럴 팀원과 보안 서클 팀원이 그들의 유예기간 내에 KYC 신청서를 제출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여분을 내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 받을 수 없으니 신청하도록 그들을 격려하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팀원마다 유예기간은 다르며 KYC 통과가 아닌 신청서 제출, 그리고 체크리스트 6번 마이그레이션 신청만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KYC와 이 마이그레이션의 순서를 제가 잠시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KYC를 신청을 하고 통과를 하여야 마이그레이션 대기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기다리다 보면은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리스트 상에서는 마이그레이션 신청이 KYC보다 더 이전 순서에 와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이것은 작년에 바뀐 새로운 시스템인데요. 많은 분들이 KYC까지만 신청을 해놓고 통과가 되었는데도 더 이상 마이그레이션 신청을 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에서는 순서를 좀 바꿔서 처음부터 마이그레이션 신청까지 완료를 시켜놓고 그 후에 KYC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KYC가 통과가 된다면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대기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즉 KYC 신청을 이미 하였고 어떤 이유로든 체크리스트 상의 타이머가 현재 멈춰 있다면 마이그레이션 신청도 이미 다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유예기간 종료일 전까지 KYC 제출까지 다 해놓았다면 일단 다 유효한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X를 보더라도 역시나 해외에서도 약간의 개념의 혼동이 지금 있었기 때문에 많은 파이 인플루언서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카운트다운은 추천인이나 보안 서클 멤버 중 일부가 KYC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마이그레이션 확인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당신의 검증되지 않은 파일 잔액이 모두 손실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KYC와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를 이 기간 동안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과 관련된 파일만 손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의 레퍼럴 팀원들에게 KYC 알림을 누르게 되면요, 아직 KYC 제출을 하지 않은 이런 유저들 리스트가 좀 보이게 되는데, 제 커뮤니티 방에 있는 파이 엔젤님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럴 팀은 이 KYC 알림 리스트를 보면은 왜 여기서 마이그레이션 완료자까지 뜨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었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그 레퍼럴 팀원이 파이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이 리스트를 보니까 마그 완료까지 된 레퍼럴 팀원의 이름이 보여서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보니 본인 체크리스트에는 이상이 없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파이앱 버전을 확인을 해보았는데 파이앱 업데이트를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화면에서 그분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정보를 주셨고요. 그래서 분명 레퍼럴 팀원 중 KYC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까지 다 받았는데 KYC 알림을 주는 이 리스트에 그 명단이 있다면 이런 버전 문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정말 많은 지금 기본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모든 부분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부 이제 모더님들의 답변을 잘 가지고 왔고요. 또 제 관련 영상 링크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하단에는 링크를 다 정리를 해서 걸어 놓을 테니 그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성년자 KYC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만 18세가 되지 못한 유저는요, KYC를 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코어팀에서는 그런 미성년자 계정에 어느 정도의 솔루션을 주었는데요. 18세가 되지 않은 부분을 인증을 한다면 그 계정의 타이머를 잠시적으로 멈추도록 하는 기능이 이미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그 유저가 만 18세가 된다면 그때 KYC를 진행을 해도 되겠고요. 또 그 전에 부모 동의하에 이 KYC를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면 그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한국어를 선택을 하고요. 미성년자 생일을 선택을 하고 아이디에 적힌 국가를 입력을 하고 아이디 종류를 입력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권으로 하였습니다. 언제든 미성년자에게도 여권은 발급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단에 정보 수집 동의장 2개 모두 체크를 해주시고 시작을 누르고 나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계정에서 타이머가 멈추거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댓글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있으신데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해당 영상을 직접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링크는 하단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YC 신청을 하려는데 한도 도달일 때 주의사항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30번 이상 채굴 세션에 참여를 해야만 KYC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30번을 하지 않았는데도 KYC 신청 자격을 받았다라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적인 부분은 정확히 어떤 알고리즘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굴 횟수가 별로 안 된 분들은 꾸준히 누르시다 보면요, KYC 신청 자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KYC 신청 자격을 받지 못한 분들은 1월 31일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채굴을 해주시면서 신청서를 기다려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모드님의 글을 보게 되면요, 채굴 횟수 100번 이하일 때는 계속 채굴하면서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 채굴 횟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파이 앱에서 총 채굴 개수를 탭을 하고요, 락업 비율 설정하기로 들어가시면은 채굴 증가율 밑에 로고 숫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KYC를 이미 받은 분들은 이 수치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100번 이상 채굴을 하였고 오래 채굴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KYC 신청을 할 수 없다, 한도 도달이 뜬다면 일단 프로필에서 전화번호 인증, 페이스북 인증, 이메일 인증을 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밀번호도 한번 변경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도 한번 변경을 해보시고요. 참고로 비밀번호 변경하는 방법은 제가 이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제목으로 찾아오시거나 영상 하단에 링크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실제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고 수년 동안 KYC 기회를 받지 못한 분들도 KYC 신청 기회가 왔다라고 하니 꼭 시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옵션으로는 소명서를 제출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소명서 제출 방법도 제 영상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해보시면요, 어떻게 제출을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제출을 해주시는 게 가장 유리한데요, 영어 번역기나 챗 GPT와 같은 번역 기능이 요즘은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씩 번역을 해가시면서 영어로 소명서 제출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한번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끝까지 완성을 한 경우, 즉 9번까지 모두 녹색이 되었다면 이건 마이그레이션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받으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파이 지갑에 접속을 하셔서 이 파이 지갑 상단에 있는 주소와 9번에 나와 있는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혹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갑을 예전에 생성을 해서 그 9번에 적힌 지갑 주소로 마이그레이션을 받아 놓으시고 지금 파이 지갑은요, 다른 지갑을 생성을 해서 그쪽으로 접속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가족 지갑의 비밀 구절까지 다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 즉 가족이나 타인의 지갑 구절의 비밀 구절로 잘못 들어간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이는 비스탁형 지갑이기 때문에 비밀구절 24개 영단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요, 파이 계정과는 관계없이 그 해당 지갑 주소로 접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여러 개의 가족의 비밀구절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 그런 일이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9번에 적힌 지갑 주소의 비밀구절은 틀림없이 여러분 어딘가에 저장을 해 놓았을 텐데요, 그 비밀구절을 꼭 찾아내셔서 다시 접속을 하셔야 그 파이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9번에 적힌
이 지갑 주소에 이 비밀 구절을 분실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체크리스트의 3번과 6번을 다시 업데이트 하셔서 새로운 지갑을 생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새로운 지갑으로 2차 마이그레이션 때부터는 다시 받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솔루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9번의 지갑 주소와 파이 지갑의 주소가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갑의 거래 내역에서 잠긴 자물쇠 내용만 보인다면 이것은 100% 락업이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눌러보시면요, 락업 해제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 날짜가 되면은 그 후에 다시 들어오셔서 마이그레이션 탭을 누르시고 사용 가능 잔액 이동을 시켜주시면은 클레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잠긴 자물쇠뿐만이 아니라 열린 자물쇠 모양도 함께 보인다면 이것은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14일 이후에 열린 자물쇠에 해당되는 양은 바로 클레임 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동을 시키느냐, 클레임 시키느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 부분도 제가 영상에서 상세하게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는 하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갑 수량에 이 잔액이 숫자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별표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갑 우측 상단에서 하이드 밸런스로 가셔서 이것을 해제를 하시면은 숫자가 보일 겁니다. 파이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암호화폐 지갑에 이 기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지갑도 있고요. 밸런스를 남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유저님의 질문을 보면요, 가입 시 초대인의 이름으로 가입을 해서 실명과 파이 가입자 이름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채굴을 포기하고 있다가 이름 항소 제출이 있다라고 해서 요즘 다시 채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항소 제출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항소 제출되면서 한 달 가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타이머는 현재 멈춘 상태입니다. 결과는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여기서 모더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현재 이런 경우는 3단계까지 진행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YC를 진행하는데 이름 불일치일 경우에 진행 순서를 보면은 첫 번째로 파이 계정과 KYC 신청 이름이 다를 경우 가입 후 14일 전까지는 파이 계정 이름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4일이 지나면 그 이후로 파이 계정의 이름은 바꾸지 못하도록 설정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가계정 방지와 계정의 거래를 막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후에 파이 브라우저 앱에서 KYC를 눌러서 단계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되는데, 일단 파이 계정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20% 몰수에 동의를 하고 이름을 완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긴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과정을 먼저 다 거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 유사성 동의창이 떠서 그것을 수락을 누르시고 이름 불일치로 거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의제기를 받아서 항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소를 해도 이름이 크게 다르다면 당연히 거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옵션은 첫 번째로는 KYC 재제출 요청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파이 계정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전체 파이의 20%를 몰수를 하는데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에 잘못된 이름을 KYC 아이디의 이름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매우 소수 유저들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100%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담은 영상은 없습니다. 그래도 관련 자료들을 모아둔 그런 영상 자료는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링크는 하단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채널에도 너무나 좀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모두 읽어드리지 못해도 몇 가지 선정을 해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럴 팀 중에 일부만 KYC 통과를 하면 확인되지 않은 잔액도 일부만 들어오게 되나요? 아니면 다 통과할 때까지 전혀 안 들어올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이 부분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레퍼럴 팀 중에 일부만 KYC를 통과하게 되면 확인되지 않은 잔액에서 일부만 계산이 되어서 들어오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모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차가 끝이 아닐 것입니다. 2차 후에도 3차, 4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2차 이후로는 유저들이 본인들이 원할 때 언제든 마이그레이션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비슷한 개념의 글들도 코어팀의 이전 글에서 발견을 할 수는 있었는데, 하지만 항상 우리가 봐왔지만 이런 오래된 글들과 공지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조금씩 시스템에서 바뀌어서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더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이 삭제 공지 뜨기 전 저의 파이 레퍼럴 팀 소속된 사람 중에 최근 KYC를 마이그레이션을 추가로 통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가능한 잔액은 그대로이고 미확인 잔액도 그대로여서 알아서 되겠거니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지가 뜨고 난 후에 다시 확인해보니 그대로였습니다. 삭제 예정 파이 수치도 그대로였고요.
이건 아직 측정이 안 된 걸까요? 아니면 측정이 된 걸까요?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고요. 메가모드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앱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잔액에서 양도 가능 잔액으로 아무것도 이동하지 않았지만 마이그레이션 하는 동안에는 확인되지 않은 잔액에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양도 가능 파이와 함께 마이그레이션 된 다음 마이그레이션 된 파이로 이동합니다. 이는 의도된 것입니다. 라고 해서 현재는 어떠한 변화가 없는 것이 정상이고요. 추가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날 당시에 수치의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메가모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 파이코인 개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채굴이 몇 개인지 보이는데요. 저는 개수가 보이지 않네요. 라고 질문 주셨고, 파이앱에 가셔서 이 삼선 메뉴바 누르시고요. 프로필 가시면 잔액 숨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활성화하시면 잔액이 상단에 보이실 겁니다. 다음 글을 보면요. 저도 마이그레이션에 의문이 많긴 합니다. 저는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작과 동시에 노드를 돌렸습니다. 레퍼럴 팀이 3명인데 1명은 제가 시작하기 전 이미 KYC와 마이그레이션이 끝난 상태였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KYC 통과를 위해 대기 중인 상태였고 나머지 1명만 KYC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채굴된 코인의 18% 정도만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레퍼럴 팀이 2명이라고 쳐도 어떻게 이 정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서 그냥 신경 끄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1차 마이그레이션에는 레퍼럴 기여분은 지금 제외가 된 상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레퍼럴 팀이 다른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요. 저는 1차 마이그레이션 때 2300파이 정도만 받았습니다. 레퍼럴 기여분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또 최근에 마이그레이션 받은 분들이라면 또 노드 보너스도 들어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질문들이 어제 오늘 오고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